다들 한국 사시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을 보고 뽑지 말라는 의미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대학 가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말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일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간혹 있었지만 학벌로 저를 문제 삼았던 일은 사회생활 이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런 와중에 시대까지 와서 학벌로 차별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긴 연애 이후 결혼까지 한 케이스인데 이때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며 결혼생활 시댁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건 정말 몰랐죠. 하지만 사람이 심부름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이번에 동서와의 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착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똑똑히 알게 되었거든요. 이 일의 시작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에요. 오붓한 신혼을 즐기고 싶었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의 평온함은 얼마 가지 않았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거든요. 저 여부 있잖아. 내가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뭔데 무슨 일이기에 그러는데? 당신 뭐 사채라도 갖다 썼어? 우리 빚더미에 앉게 되기라도 했어? 아니, 그런 극단적인 일은 아니고 사실 다음 달부터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 같아. 다행히 권고사직이라서 실업급여나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퇴직금이랑 보상금도 잘 처리해 주시겠대. 사장님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남편의 회사가 그 코로나 사태를 직격으로 맞은 것도 있고 원래도 사람을 좀 도구로 보던 회사라 남편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한편으론 이런 상황이 잘 됐다 싶다가도 걱정이 퍼뜩 들었죠. 제 머리만으로는 집 대출금이고 생활비, 적금이나 보험 등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난 뒤에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 우리 지금 열심히 모아둔 돈 쓸 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한테는 내가 다 알아서 설명할게. 남편과의 사이가 오래된 것과는 별개로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편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의 말대로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들을 쓰기에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했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남편의 옆에 바싹 붙어서 통화를 같이 들었어요. 엄마, 나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우리 설렘은 우리가 알아서 다 챙길게. 아니 뭐, 나가서 잘 살다가 갑자기 왜, 혹시 애라도 생겼니? 그래서 내가 내 마누라 좀 봐달라 이거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내가 회사에서 잘렸거든. 당분간 우리 생활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엄마 집에 얹어서 자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평생 있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 이직하면 바로 직구해서 나갈 테니까. 아이고, 그래 그런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하는 거고. 아이, 그러다 서로 돕고 살고 하는 거지? 나도 너희 상황 다 이해한다. 아니, 나 바라네. 아빠 병으로 죽었을 때 너랑 내 동생 어떻게 키웠더냐? 시어머니는 다행히 남편의 말을 들어주었고 저는 속으로 안심했죠. 또한 실직으로 인해 의기소침할 남편을 달래는 소리에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너라고 그렇게 못하겠니? 그러니 너무 주눅 들어서 다니지 말고. 아니, 지금 그 위기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옆에 내 부인도 이 이야기 듣고 있지? 아이, 한번 바꿔봐라. 옆에서 남편 핸드폰으로 듣고 있던 저 깜짝 놀랐죠. 역시 세월이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나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제가 듣고 있던 걸 눈치채니 말이에요. 저는 자연스레 남편에게서 전화를 건네 받았어요. 네, 어머님 전화 바꿨습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라도, 그나저나 제가 듣고 있던 건 또 어쩌셨어요? 내가 산 세월이 얼마냐?
그런 건 다 눈치로 알고 있는 법이지. 그래, 너도 지금은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잘 버티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지금 상황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말처럼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남편한테 듣고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돼서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 됐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인사냐. 또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 구제할 필요 없다. 그냥 너 하던 대로 하고 살아. 내 집이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무척이나 감동했죠. 내 자식이라도 갑자기 신세지겠다고 하면 고민이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 환영해주겠다니까요. 주신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본인의 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던지 그저 열심히 살라고 응원해주는 모습에 나도 내 자식에게 나중엔 이런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훈훈한 기운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복병이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동서. 동서는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일이 참 안 이꾸었던가 봐요. 이 동서로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선생인데 저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남편과의 만남이 좀 길었으니 말이에요.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서방님의 짝인 동서는 꼭 마주칠 수밖에 없던 대상이기도 했죠. 당시에도 동서는 제 눈에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말에서 약간 사람을 아래로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들었거든요. 어머, 우리 이제 형님 동서사 있지만 잘 지내봐요. 그런데 형님은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A에게 들으셨겠지만 전 교대 나오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아, 젊을 때 공부 잘 하셨나 봐요. 저는 전문대 나왔고 지금은 그냥 전공 맞춰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함께 지낼 텐데 잘 지내봐요. 아, 전문대 나오셨구나. 알겠습니다. 잘 지내요. 처음 만난 동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서방님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서방님은 동서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다며 신경 쓰지 말라 했죠. 그렇게 몇 번 마주치면서 낯가림이 심한 동서를 위해 제가 먼저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잘 지내야 하는 사이니 지금부터라도요. 밀어놓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서 노력하자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서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남편과 결혼한 후 동서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며 얘기를 나누면 냉랭한 분위기가 사이를 가로지르곤 했어요. 한 번은 가족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내가 아주 손자매들을 잘 데려왔어. 그네는 자기 진로에 성공해서 멀리 나가고, 작은 애도 초등학교 교사님이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둘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동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인사해요. 앞으로 자매처럼 잘 지내자. 어머니의 말처럼. 동서, 직업 정말 부러웠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동서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었는데 사실 제 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영아, 부끄러워. 선생님과. 직업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대학도 잘 나와야 하고 공부도 형님 말처럼 정말 잘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랑 달리 동생은 학생 때도 공부를 정말 잘했나 보다. 아니, 전 아이들 좋아해서 꼭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비법이 보여요?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냥 머리 차이죠. 임용고시는 아시죠? 형님은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 붙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나 한 번에 붙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들은 절대 통과 못 한다니까요. 형님은 공부머리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좀 힘드셨겠네요. 참 안타까워요, 그쵸? 말을 왜 저리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시어머님도 계신 자리라 짜증이나 화난 기색을 보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들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질이라 생각했는지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형님도 어머님도 들어보세요. 제 동기 중에는 임용고시를 3번이나 떨어진 애가 있단 말이에요. 저랑 어떻게 같은 대학이 들어왔는지도 궁금할 정도인데. 아이, 얼마 전에 만나서는 저보고 어떻게 그 시험 한 번에 붙었냐 물으면서 부럽던 거예요. 본인이 모자란 건 생각도 못하고요. 지금 하는 얘기가 절대 곱게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은근히 돌려서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걸 가지고 왜 남한테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제대로 이야기 시작한 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견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이렇게 은근히 무시하는 행동으로 한이 친하게 지내자던 제 다짐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세상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서로 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참기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동서였는데 우리 부부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댁 근처에 있는 카페로 따로 부르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일단 동서의 부탁대로 카페로 나갔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으니 말이에요. 도착하니 이미 동서는 커피를 시켜서 한 잔 마시고 있더군요. 전 자연스레 동서 앞에 앉았고 동서는 그런 저를 두는 치켰다며 바라보았어요. 형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그렇게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셨냐고요? 다짜고짜 지금 제가 시댁에 살게 된 곳에 비난하는 동서를 보니 아주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그래요.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형님은 그런 남편도 남편감이라고 골라서 결혼한 거예요. 정말 안목도 형편없네요라고 말씀하셨지요. 동서 보자 하니까 내가 정말 우스운가 보다. 지금 동서 손 3개 넘고 있다는 건 알고 하는 말이지. 내 남편이고 내 사람이야. 동서가 그렇게 가벼운 말 한마디로 욕해도 될 사람 아니란 말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세요.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담. 아주버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 형님은 말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이래서 학벌 짧은 사람이랑은 겸상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지금 나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 왜 학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이 돈이라도 벌어다 주나? 지금 동서가 하고 싶은 말이 요점이 뭔데? 아, 정말 사람이 말하면 알아들을 줄은 아셔야죠. 지금 못 배웠다고 정말 제 앞에서 광고하세요. 아, 참, 아주버님도 대학 안 나오셨죠? 어쩐지 끼리끼리 산다 했다. 동서, 지금 가족끼리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듣자 하니. 아까부터 자꾸 학벌 하는데 그 학벌이 세상의 모든 걸 정해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 동서도 잘 알 텐데 당장 방금 한 말 나랑 내 남편에게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조용히 어르듯이 말하다가 마지막 말에는 동서의 말에 참지 못하고 큰 액션을 취하자 동서도 화가 났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지 벌떡 일어서서 말하더군요. 참나. 지금 꼴의 형님이라고 센 척하세요. 아주 동네방네 멍청해서 대학 못 갔다고 자랑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댁에 빌붙어서 사는 거지? 지금 시댁 들어가서 사는 것도 다 능력 부족이니 어머님 재산이라도 더 받아보자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전 동서의 말에 속으로 야아 소리가 나올 뻔한 걸 겨우 참고 동서를 쳐다봤어요. 동서도 성격이 있으니 절대 지진 않았죠. 하지만 저도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서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보다 어린 동서를 그렇게 할 순 없으니 참았습니다.
저도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 성질이 나면 다 풀면서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재산을 담는다고 이러는 거야? 동서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 남편도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었고 동서의 말대로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능력은 좋은 사람이야. 여태까지 둘이서 잘 살고 있었고 잠시 힘들어서 시댁에 신세 진다고 들어온 거지. 평생 빌붙을 생각도 없어. 저는 성질대로 내뱉기 전에 최대한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고 말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게 폭군이지.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속으론 수천 번을 참을 인자를 새기며 동서에게 우리 사정을 최대한 이해시켜 주려고 했죠. 아주 평범하고 경우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보다 능력 좋은 동서에겐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던 모양이에요. 결국 마지막까지 제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댁에 얹어 살면 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에 우리까지 피해보게 만들지 마세요. 그 집안 재산이 어디 전부 아주버님 건가요? 우리 남편도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좋게 생각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동서보다 윗사람이다. 동서는 나보다 결혼도 늦게 했고 서방님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 아주 좋은 시댁 식구라 속으로 생각하면서 동서의 말을 최대한 내 마음에서 흘려보내려 노력했죠. 이때에서는 남편이 직장을 잃고 어렵게 산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그리 높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한참을 떠드는 동서의 말을 그냥 듣고만 넘어갔습니다. 내 친종 부모님이 보셨다면 정말 한탄할 일이겠지만요. 아무튼 이날 제 마음에는 동서에게 받은 상처가 크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사실 동서가 이렇게 시댁에 살게 된 조이를 경계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시어머님 말이에요. 40대의 젊은 나이에 시아버지를 병으로 떠나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보험을 잘 들어놓은 덕분에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투자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 그 돈으로 부동산과 하고 있던 일에 잘 투자를 해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남편에게는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분명 동서도 서방님에게 들었겠죠. 그러니 지금 갑작스럽게 시모의 옆에서 시댁에 얹어 살게 된 제가 못마땅할지도 모릅니다. 동서는 결혼 초기엔 정말 사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투명했어요. 능력과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보였을 정도니 말이에요. 그건 분명 저와 시어머니 둘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어느 기점으로 동서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시댁에 살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저, 동서 이렇게 시댁 여자들만 모여서 쇼핑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얘야, 이 옷 정말 예쁘지 않니? 그건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구나. 마음에 들면 내가 하나 사주마. 어머님도 참, 제가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어딜 다니겠어요? 회사에 나가도 근무복이 따로 있어서 이 요사도 장롱 안에 썩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요. 예 시어머니가 이나에 제게 사주었던 옷은 백화점에서도 꽤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브랜드의 명품 옷이었는데 한석호 거절하는 저에게 명품이 하나씩은 필요하다며 옷 한 벌을 안겨주었던 그런 날이었죠. 우리 둘의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서도 셈이 나는지 자기도 옷을 사달라 했고요. 아, 이거 어머님 형님만 며느리예요. 저도 어머님 며느리인데 왜 제 옷은 사주지 않으세요? 아, 이거 작은 애가 큰 애만 신경 쓰니 삐졌나 보구나. 아예 일단 이 옷만 사고 저기 카페에서 좀 쉬었다 가네. 옷도 하나 보자. 그럼 되겠지. 그렇게 쇼핑 중간에 우린 카페에 앉아서 쉬게 되었고 이때 동서가 시어머니까지도 학벌로 무시하는구나 싶은 것을 느꼈죠. 저는 아이스 카페라떼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원래 똑똑한 사람은 화이트 컬러라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저보다 못하시니 이견 없으시죠?
전 그런 동서를 어이없이 바라보았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동서가 아직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커피 주문을 하러 가려는데 제가 대신 가서 주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만 해도 동서는 분명 저와 시어머니를 둘 다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아주 시어머니를 자기 엄마라고 부르며 하늘처럼 받들며 살겠다. 인내나 양 없는 아양 다 부리면서 다녔죠. 그 모습이 아주 꼴값이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이런 동서의 막대먹은 행동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 본인도 무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었고 지금은 아양단의 모습이 우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동서 없는 자리에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너 내가 작은 애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 같아 보이니?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멀뚱멀뚱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난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작은 앤, 내가 이렇게 벼르고 있던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겠지. 아무튼 큰 애너라서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주고 있는 거다. 어디 가서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거 말하고 다니지 말고 갑작스럽게 동서의 일을 벼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지금까지 버릇없었던 행동들을 어느 날 혼을 내서라도 잡겠다는 말을 하는 줄 알았죠. 시어머니의 말이 담고 있던 말의 의미를 훗날 알게 될 줄은 모르고 말이에요. 아무튼 사건은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그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서의 생일날에 말이죠. 결혼 초반과 다르게 지금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 동서였지만 전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생일은 챙겨주자 싶어서 큰맘 먹고 없는 살림에 그래도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서 갔습니다. 잘나신 동서 마음에는 썩 들지 않는 선물일지도 모르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의 말이죠. 그러나 제가 헛짓을 했던 거예요. 동서의 반응이 참 사람인가 싶었거든요. 형님, 아무리 우리 사이가 썩 좋지 않다고 해도 이걸 생일 선물이라고 챙겨오신 거예요? 꼴랑 10만 원아,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동서 진짜 내가 많이 참는 거 알아. 나 그래도 동서 한 식구라고 생각해서 챙겨주려고 열심히 아껴서 준비한 거야. 내 상황 알면서 그 정도 마련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주면 안 돼, 동서.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 이거 10만 원 먹고 떨어져라. 그게 형님이 가족을 챙기는 방법인가 봐요. 이래서 사람이 잘 배우고 살아야 한다니까 제가 초등교사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체벌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바로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끔 가르쳐야 하니까? 지금 동서 말은 내가 체벌을 당해야 한다는 거야? 진짜 너 경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잘 배워야 한다는? 그 학벌, 그렇게 높아봤자 너처럼 사람도 되지 못하는데 배워서 뭐 해? 지금까지 내가 친절하게 말로 해주니까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는구나. 어머, 나야말로 언제까지고 형님이라고. 학벌도 벌어지 같은 당신 챙겨주고 싶겠어. 나 밖에서 당신 형님이라는 말하기 창피해서 못해. 천문대 겨우 나와서 일하면서 다니는 주제. 그리고 형님 밖에 가서 이런 식으로 선물하고 다니면 욕밖에 못 들어요. 아시겠어요? 나 지금까지 사람들이랑 잘 만나고 있고 동서 걱정하는 일은 전혀 없이 살아왔거든. 어디서 자꾸 훈수지 타려고 들어?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동서는 동서 알아서 잘해 이라니까. 이러니까 내가 말 아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염치 없는 놈들이나 학벌점에서 맑게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진짜 말로는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로만 하려니까 못 알아듣지. 내가 약이야. 지금 이렇게 동서와 내가 싸우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이날은 동서 생일이라고 다 같이 시댁에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고 한 자리였거든요.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후식을 준비한다고 주방에서 잠시 둘이 있게 된 순간 동서가 이렇게 저의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니 저도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이 판사판이 돼서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동서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평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던 제 커진 목소리를 들은 남편이 주방 입구에서 동서와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어서 들어와서 동서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재수 씨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도 우리 부인한테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 잘난 학벌 가지고요? 그래요. 재수 씨 말처럼 나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다. 아니, 그리고 지금은 직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내가 재수 씨한테 피해준 일이라도 있어요? 있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난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 긴 시간을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 본 모습에 깜짝 놀랐죠. 놀란 것은 저뿐이 아닌지 동서도 갑자기 등장한 남편이 이런 말을 하죠.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벙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그때였어요. 이소라는 눈치챈 시어머니가 등장한 곳은 시어머니인 주방에 무시무시한 표정을 하곤 들어왔죠. 지금 너희들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게요? 너희들이 지금 어른 앞에서 정신머리가 없구나. 거기 첫째. 아무리 내 아내가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해도 가족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경과 없는 일이다. 아니, 너 사과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작은 목소리로 재수 씨, 미안합니다 하고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타겟으로는 저를 보았죠. 그리곤 제게도 한마디 했어요. 큰애, 너도 잘한 거 없다. 아무리 험한 말을 들었기로서 여긴 내가 모시는 우선이 사는 곳이야. 게다가 지금은 너희들도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다니,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도 잠자코 저기서 반성이라도 하고 있어라. 시어머니의 말이 100번 옳았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편 옆에 서서 축 처진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단의 원흉인 동서를 보고 시어머니는 눈에 보이게 표정이 굳혀졌습니다. 작은애, 너 밖에서 듣자 하니 아주 되바라진 말을 하더구나. 내가 지금 내 집에서, 그것도 내가 있는 공간에서 감히 확벌을 오네? 아, 그래? 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장 딴 사람이다. 그게 너한테 피해라도 준 적이 있니? 아니, 내가 무식해서 너한테 준 피해라도 있느냐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할 말이 많은 표정을 했지만 입을 굳게 닫은 채로 손만 바들바들 떨면서 서 있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내가 큰애한테 하는 말버릇이랑 행동, 모든 애가 모를 줄 알았냐? 안 그래, 내가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내 생일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주도 같이 나치더구나. 아무리 너보다 못 벌고 못 살아도 이 위더론이다. 그런 사람한테 큰 소리로 아주 대단하구나. 대단해. 어머님, 아, 왜 자꾸 저만 가지고 이러세요? 제가 틀린 말 한 적 없다고 생각해요. 형님이 이렇게 시댁에 기생충처럼 사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고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세요. 당신도 한마디 거들어봐요. 내 말 맞잖아. 밖에는이 술안을 다 듣고도 모른 척했던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동서는 그제야 자기도 편을 찾았다는 듯이 서방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방님은 그런 동서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굳어진 표정으로 동서에게 말했어요. 넌 정말 사람도 못됐구나. 그네 말처럼 말이다. 여긴 너랑 큰애 둘이서 만난 자리가 아니다. 온 식구가 너 하나 축하하겠다고 모인 자리야. 그런데 겁도 없이 그딴 소리를 내뱉어 아니오냐? 이번 기회에 내가 작은애 너 지금까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똑똑히 알려주마. 단호한 목소리의 시어머니는 지금껏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사람이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동서가 했더니 믿기지가 않았죠. 저라면 미안해서라도 시댁에 발을 들이지 못할 일을 하고도 동서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지금까지 자기 집과 시댁을 오갔던 겁니다. 내가 둘째에게 들었다. 내가 우리 둘째 아내 정씨 집안 손주를 낳아준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며
그것도 내가 애를 가졌다고 둘째를 속이면서 말이야. 어떻게? 애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제 자식을 가지고 돈 거래를 알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꺼낸 첫 번째 동서가 저지른 일, 그건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직 시기가 좋지 않다고 아이를 만들기를 꺼려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서방님과 동서는 손주를 가지고 서로 딜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듣던 대리모도 아니고 어찌 자식으로 거래를 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점점 동서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내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장난칠 때도 그냥 넘어갔다. 내 아들도 그런 거짓말을 한 너를 용서했어. 너 그때 산부인과 진료랑 산정 관리한다고 나한테 얼마를 뜯어갔는지 기억하고 있냐? 내 아들이 달라 해서 그게 내 아들 뜻이라 내가 믿었을 것 같아. 넌 내가 정말로 바보인 줄 아는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땐 정말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저 사람 갈차아예요. 그런데 제가 자궁이 약한 바람에 그만 시끄럽다 나도 다 알아봤으니 더 이상 네 죄를 여기서 더 추가할 생각 마라. 그리고 그 돈,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네. 아이를 예수라고 준 그 돈, 내 사부인 지하 치료비에 보태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때 넉넉하게 주셔서 그냥 일부만 저희 엄마 치아비용 보태드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이 당당하게 나오는구나. 너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니? 학생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멱살을 잡을까 두드렸구나. 내가 받은 돈 정말 내가 골프 연습하는데 다 쓴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말의 끝으로. 동서는 안색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동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로 받아간 돈을 당당하게 자기의 사치스러운 취미에 썼던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 지금까지도 거짓말로 속여 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넌 정말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줄 아는구나. 내가 공부에 끊이질 사람과의 연이 적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다니던 그 연습장에 내 친구가 다니고 있던 걸 몰랐던 모양이지. 내 친구가 말할 땐 반신반의했다. 설마 사람이 그렇게 하려나 싶었지. 어머님 친구분이 잘못 보신 거겠죠? 저요, 골프 연습장 알죠? 골프 연습장 같은 곳은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사람을 정말로 바보로 하는 게 많은 모양이다. 내 친구가 내 인상착의 직업 내 아들까지 처음부터 다 나한테 말하더라. 이것까지. 발뺌할 셈이냐? 어디, 시어머니는 그 연습장에 다니던 친구들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냈던 며느리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현실은 믿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세상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시모의 믿음을 깨버렸으니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너 같은 도둑년을 두고 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 줄 아니? 도둑은 현장을 잡아야 제발 저린다우고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참아왔는지 아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마. 지금이라도 내 잘못다 고백하면 내가 일부 잘못은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시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며느리를 믿고 싶은 눈치였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동서의 모습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질린다. 내색을 비췄죠. 전 어머님이 당최 무슨 소리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전 말이에요. 전 저 답답이 형님을 두고 제 남편과 제 가정의 평화 시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동서의 말을 끝으로 시모는 약차 같은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 뭉텅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동서 앞에 뿌리며 말했죠.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차버리니 어쩔 수 없지. 지금까지 내가 우리 아들 시켜서 빼먹은 내 돈 정리해둔 서류다. 천천히 읽어봐라. 앞으로 내가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 같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떨어진 종이들을 주워서 읽어나가고 그 내용이 궁금했던 저도 발밑에 날아온 종이에 적힌 내용을 봤어요. 거기엔
날짜와 함께 동서가 돈을 얼마나 빌려갔는지, 어떤 이유로 빌려갔는지, 결국 어떻게 쓰였는지 모두 상세히 적혀 있더군요. 전 시어머니의 그런 꼼꼼함에 놀랐어요. 평소에는 인자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성적이고 냉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에요. 왜 초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나온 년이 이렇게 꼼꼼하게 서류를 정리할 줄 알았는지 몰랐니? 그래, 방금 너네 입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지? 어디? 그 서류 보고 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 자랑스러운 내 머리랑 네 뚫린 입으로 말해보란 말이다. 뭐, 돈 해가 아플 능력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던 학벌은 돈을 만들어주진 않는 모양이지? 어쩔까? 수 없구나. 돈을 당장은 못 갚겠으면 우리 애랑 이혼하고 너랑 나 채무자 채권자로 성실하게 빚을 갚는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하면서 모험으로 때우든지. 돈이 없는 동서에게 선택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몸으로 떼어서라도 자신이 가져간 시어머니 돈을 갚는 것. 사실 동서는 서방님을 통해 시어머니 돈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사도우미를 쓰면서 서방님이 벌어온 돈은 일도 저축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자기 부인의 태도를 서방님은 고지곳대로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쳤고요. 그 일까지들은 시어머니는 화가 더욱 더 커져서 활화산처럼 터지기 시작했죠. 이게 내 돈도 모자라 내 아들 돈까지 다 가져다 써. 어디 그래, 내가 저번에 뭘 했지? 뭐, 배우고. 염치 없는 사람들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했나? 그 말은 탁, 너를 뜻하는 말이구나. 어린이가 말했던 체벌 교육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나? 시어머니는 정말로 어디선가 회초리를 하나 들고 나왔고 그걸 휘두르는 척을 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동서를 때리거나 하진 않았어요. 대신 동서는 이날 시어머니에게 손으로 등짝을 맞아가면서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죠. 이날 했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와 가족에 대한 예의였어요. 살면서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모르고 자란 동서의 눈높이에 딱 맞춘 교육 방법이었죠. 그 이후 동서는 시어머니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서방님과 이혼하지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전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어머니에게 가져간 돈만큼의 노동은 다 했다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동서는 시어머니 말대로 그 뒤로 시댁에는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그러나 중 저는 평화로워진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 하루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동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아니,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겠니? 그런데 말이다. 그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야 한 번씩 이렇게 본태를 보여줘야 그 기가 죽는 법이야. 시어머니에게 잘 숨겨가며 내게 그런 행패를 부린 동서였지만 알고 보니 모두 시어머니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이 매번 집에 와서는 아니 자기 마누라 한탄만 내 귓가에. 속삭이니 그 마누라가 내 옆에서 알랑방귀 낀다고. 어찌 걔가 곱게 보이겠니? 그래도 내 며느리란 생각에 참고 넘어갔는데 아이, 저번엔 확실히 그 선을 넘더구나. 그래서 이런 본보기를 보이게 된 거다. 서방님은 우리 부부물에게 시어머니 옆에서 계속 동서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예의주시하며 동서를 보게 된 걸 테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동서가 했던 행동 전부를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는 약간 무서워졌죠. 하지만 다음에 한 말로 제 마음에서 그 무서움의 씨앗은 싹 사라졌어요. 아이가 어쨌든 개간의 재산을 노리고 내 옆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 나도 알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눈 시뻘겋게 하이에나가 어떤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큰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뒀어. 이렇게 바른 사람 또 어디서 만나겠니? 그러냐. 앞으로도 우리 장남 잘 부탁한다. 며느 아가. 이날 이렇게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제게해 서류 하나를 쑥 내밀었고 저는 서류를 확인해 보곤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서류는 바로 부동산 서류였거든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가라. 아니, 내 아들도 믿음직한 놈이긴 하나. 원래 이런 것들은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좋지. 앞으로 내 아들 잘 봐달란 뇌물로 주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너희도 이기에 자립해서 오붓하게 둘이 살아야지. 그래야 내 손주도 보고 자립하라며 제 손에 쥐어준 아파트 한 채 엉겁결에 집을 받고 다시 남편과 둘만의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전 그 뒤로도 열심히 시댁을 오가며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 뜻밖의 손님을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동안 눈에 띄지도 않던 동서였죠.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받은 걸 알았는지 한 번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보다 이렇게 좋은 집도 어머니한테 받으시고 그래서 말인데요. 이 집에 살면서 돈 많이 모아두셨어요. 집세 나갈 걱정도 없으니까 돈 좀 모아주셨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동서 난 동서 말대로 확보해도 좋지 않아서 볼륨만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아 형님, 지나간 일은 왜 자꾸 상기시키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제가 돈 들어올 구석이 다 막혀가지고요. 열심히 모아봤는데 빚 갚을 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돈 빌려달라 형님까지 찾아왔겠어요. 너 진짜 파렴치 아니구나. 동서, 혹시 생각이란 건 제대로 하고 사는 거 맞아? 그리고 동서 말에 따라서 학벌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보다 돈 더 잘 벌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으로 네 빚 갚으면 되겠네. 아, 형님, 제발요. 저 카드값이 무려 3달이나 밀렸다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절대 안 갚아준대요. 아, 나 신용불량자 돼서 자기랑 이혼하든 알아서 하체라도 빌렸을 땐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 그러셔. 그런데 어떡하면 좋니? 나 같은 저학력자는 동서마제를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말이야. 우리 남편은 대학도 안 갔다 와서 벌이가 시원찮네. 그래서 동서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이렇게 자신이 무시하는 저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는 무릎까지 꿇으며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의리도 없었기에 동서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동서는 그 길로 돌아가고 얼마 뒤엔 서방님과의 이혼 이야기가 오간단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진짜 빈말이 아니라 야, 나 부인을 너무 잘만 한 것 같아. 내가 당신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싶다. 정말 갑자기 왜 나보셔? 뭐 용돈이라도 더 챙겨달라고? 안 돼, 당신 이번 달에는 용돈 많이 받아갔잖아. 내가 맨날 당신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동서 말이야, 동서. 결국 동생이랑 이혼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아, 나 그렇게 끔찍한 사람 살면서 처음이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거지투성으로 사는지.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동서에겐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결혼 전부터. 빚이 아주 상당히 따네요. 부자인 척, 여유 있는 척하는 삶 자체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서방님은 속았다며 펄쩍 뛰면서 이혼을 요구했고 동서는 그럴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는 모양이에요. 동서가 지금까지 학벌에 집착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모두 자기 자격지심에서 온 행동이었던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 남편은 말이죠. 학벌은 짧아도 전문직으로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인지라 이직할 때 여기저기 꽤나 높은 연봉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 회사와 달리 지금은 정말 좋은 회사의 팀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요. 이전과 달리 지금은 꽤나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동서라는 사람을 보고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진실이 모두 밝혀진 지금에서도 동서는 항상 학벌이란 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 생각했던 것들이 진실이라 믿고 서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에겐 이런 삶의 방식을 절대 알려주고 싶진 않네요. 저와 동서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듣고 계신 총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을 텐데. 길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저같이 무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히 자신의 뜻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